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이겁니다. 선생님, 저 진짜 열심히 관리하는데 왜 머리가 계속 빠지죠? 샴푸는 비싼 걸로 바꾸고 영양제는 정기 구독 중이고 두피 마사지도 하고 병원에서 레이저 치료도 받는데 그런데 머리는 계속 빠진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탈모는 단순히 노력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 체질이 탈모를 향해 가는 중이라면 그 흐름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 흐름을 막기 위해 필요한 건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개입입니다. 탈모인 분들을 보시면은 나는 되게 열심히 관리를 하고 있다, 근데 막 머리가 더 빠지는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왜 그런 것 같으신가요? 이게 진료실에 오셔서 환자분들이 주로 말씀하시는 게 본인은 관리를 정말 많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머리가 자꾸 빠진다, 왜 그러냐,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관리한다고 하면서도 잘못된 습관을 반복해서 상황이 나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이제 머리를 감을 때 뜨거운 물로 감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두피가 건조해지고 지성은 피지 과다 이렇게 되고 또 모낭이 막히고 이렇게 되면 염증이 많이 쌓여서 위험해지고, 그래서 머리를 감을 때는 뜨거운 물이라기보다는 이제 미지근한 물이 정답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고요. 또 샴푸를 하실 때 손톱으로 긁는 그런 분들이 좀 계시는데 이 손톱이 아무래도 좀 날카롭다 보니까 손톱으로 샴푸를 하게 되면 이제 두피에 미세한 상처가 생기게 되고 이것 또한 이제 탈모를 가속화하게 되는 영향을 주게 되고, 그래서 이럴 때는 손끝에 있는 지문으로 부드럽게 샴푸를 해주는 것이 좋다 말씀드리고 있어요. 샴푸를 하실 때 샴푸를 금방 씻어내는 게 아니라 샴푸를 어느 정도 좀 오래 방치했다가 씻어내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셔서 샴푸를 하고 나서 오랫동안 방치해 놨다가 샴푸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렇게 되면은 세정 성분이 오랫동안 남아있게 돼서 두피에 있는 장벽을 손상하게 되고 이것 또한 탈모를 악화시키게 될 수 있다. 샴푸를 헹구는 데는 30초에서 1분 사이 내로 좀 짧게 시간을 두고 헹구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이제 많이들 이제 비오틴이나 아니면 영양제 이런 거를 열심히 먹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물론 이제 어느 정도 드시는 거는 도움이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는 있어요. 다만 이제 항상 과도하지 않게 드시는 게 좋다. 이런 약들을 드실 때는 혼자 모든 것을 판단하고 드시기보다는 의사와 상담을 하고 드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마지막으로 이게 약간 역설적인 건데, 머리 때문에 이제 스트레스를 과도하게 받다 보니까 그 스트레스가 오히려 머리 빠지는 거에 영향을 줘서 또 머리가 빠지게 되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악순환이죠. 머리가 빠지면 또 스트레스를 받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수면과 식사, 운동 관리를 통해서 스트레스를 잘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들어보니까 평소에도 제가 하고 있었을 것 같은 그런 습관들인 것 같거든요. 이게 뭐 가족력이 없는 사람들한테도 이게 탈모를 가속화시키는 습관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일단 기본적으로 남자는 대부분 유전이죠.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유전자 문제는 어떻게 바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서, 유전적인 문제가 없는 분이면 이러한 관리를 딱히 안 하셔도 사실은 머리카락이 막 빠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유전적인 문제가 나한테 있는지 없는지는 이제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관리를 본인이 할 수 없는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은 예방적으로라도 관리는 꾸준히 해주시는 게 언젠가 찾아올 탈모를 더 늦출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찾아올 탈모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이제 주변에 탈모가 전혀 없는 분이 탈모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탈모가 주변에 없더라도 어머니나 아버지가 탈모 유전자를 갖고 계시다가 탈모는 없지만 이제 그게 후세대에 걸쳐서 발현이 되면은 부모님은 탈모가 없는데 나는 탈모가 생기게 되는 그런, 이제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탈모 발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관리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역으로 이런 습관을 딱 개선한다고 해서 말씀해 주셨던 그 가족력이나 유전에 놓여있는 탈모 환자가 뭔가 머리를 지키거나 이게 좀 개선을 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관리를 통해서 이제 머리카락이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거나 할 수 있는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안타깝게도 아니다 라고 밖에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게 팩트니까요. 관리를 열심히 하는 요지는 서서히 다가올 탈모를 늦추고 탈모가 다가올 때까지의 시간을 늘리는 것이지, 전 상태로 되돌린다거나 이런 부분은 아무리 열심히 관리를 해도 어렵다. 결국에는 돌고 돌아서 종착지는 모발이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관리는 앞서 말했듯이 뭐 샴푸 방법, 뜨거운 물로 하지 않기, 이런 여러 가지 기본적인 방법이 있고, 가장 기본적인 건 이제 약을 드시거나, 쉽게 말해서 남성 같은 경우는 피네스테라이드를 드시거나 두타스테라이드를 드시거나, 여성분 같은 경우는 미녹시딜을 머리에 도포하거나 이런 방법들이 있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한다 해도 머리카락이 빠지는 거를 온전히 막아주는 이러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약을 왜 먹냐? 미녹시딜은 왜 바르냐?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내가 내 머리를 지키고 싶다면 그거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본인의 최소한의 노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약조차 먹지 않고 미녹시딜조차 바르지 않는다면 머리가 빠지는 거에 대해서 나는 두 손을 놓고 있는 거다. 이렇게밖에 보이지 않고 그렇다면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서 머리는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앞뒤가 맞지 않는 그래서 최소한의 노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은 뭐가 좋냐? 약을 쓰면 뭐가 좋냐? 앞서 말했듯이 똑같아요. 시간을 벌어준다. 늦춰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속도를 늦춰줄 뿐이지 완전히 막는 거는 아니다. 그리고 탈모가 일어나는데 맨 처음 증상은 이제 머리카락이 점점 얇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 약들을 씀으로써 머리카락 굵기를 어느 정도 다시 회복은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미 빠진 머리들은 어찌 보면 씨앗이 두피 안에서 이미 빠져나갔기 때문에 빠져나간 씨앗을 안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건 이미 없어졌으니까 보내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약도 미녹시딜도 결국에는 완전히 막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는 이제 거울을 봤을 때 나는 모발 이식을 좀 고려를 해야겠다 라는 순간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럼 모발 이식을 언제 하는 게 좋냐 이렇게 여쭤보신다면 한 살이라도 어릴 때 해야 된다라고 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까 하는데요. 모발 이식은 기본적으로 후두부에서 머리카락을 채취해서 이제 필요한 대로 옮겨 심는 잘라내기 붙여넣기다. 복사 붙여넣기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후두부에 있는 머리카락을 필요한 대로 옮겨 심는 거다 보니까 후두부에 있는 머리카락도 그러면은 건강할 때 그때 옮겨다 심으면은 물론 결과가 좋겠죠. 한 살 한 살 나이가 들어갈 때 이 후두부도 확실히 어느 정도는 나중에 가서는 마지막에 영향을 받는다. 수가 완전히 줄어드는 건 아닌데 얇아진다. 그러면은 그 얇아진 애들 쉽게 말해서 좀 비실비실한 애들을 이렇게 옮겨 심을 때는 자라날 때도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굵기로 자란다든지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모발 이식을 언제 해야 되냐 빨리 할수록 좋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또 질문을 하실 수가 있겠죠. 한 살이라도 어릴 때라고 하는데 그게 정확히 언제냐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달라. 저는 그러면은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네요. 좀 귀찮을 수도 있겠지만 하루 정도는 시간을 내서 머리 감고 나서 머리 말릴 때나 상관없어요. 하루 동안 머리카락을 모아보세요. 수를 한번 세보세요. 이건 교과서에도 있는 내용인데 하루에 빠지는 모발 양이 100개 이상일 때 그리고 그게 3개월 이상 지속이 될 때 모발 이식을 하는 것이 좋다. 두 번째는 거울로 봐도 누가 봐도 앞머리나 정수리 아니면 내가 생각했을 때 신경 쓰이는 부위에 밀도가 눈에 띄게 줄어든다. 주관적으로 판단이 된다면 그때 모발 이식을 고려하면 되고요. 앞서 말했던 관리 방법들을 열심히 하는데도 머리카락이 점점 계속해서 가늘어진다. 이럴 때도 모발 이식을 고려하시면 되는 겁니다. 타이밍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결국에 좀 요약을 하자면 핵심은 관리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언젠가 다가올 그 타이밍을 놓치면 평생 후회할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탈모는 아무리 열심히 관리한다고 해서 멈추지 않는다. 서서히 진행을 한다. 관리를 함에 있어서 잘못된 습관은 오히려 악화를 시킬 수가 있고 거기에 맞춰서 조기 진단과 정확한 전략이 필수다. 타이밍을 놓치면 모발 이식도 이미 하기에는 늦을 수가 있다. 그런데 모발 이식을 하기에는 무섭기도 해서 선뜻 하기가 망설여지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영상 보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글로웰 의원의 윤성우 원장이었습니다.